정부가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014년 과학기술문화사업 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과학기술 문화사업은 사업 지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앞으로는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해서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기반과 김도환 사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도환입니다. 네. 과학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국민의 과학의식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의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선진국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과학재단이 2년 단위로 각국의 과학기술 관심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데요. 최근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49.9점으로 채 50점이 안 되고요. EU가 55점, 미국이 65점으로 월등히 높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과학기술 관심도 조사 항목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새로운 과학기술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거꾸로 얘기해 보면 우리는 선진국 국민들보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더 알지도 못하고 더 사용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는 과학기술과 ICT 강국인데 정작 국민 개개인은 그게 못 미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과학기술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일상생활에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사업 지원 중심의 지원을 이제는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학문화 사업의 방향을 바꾸게 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과학기술문화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사업입니다. 네. 사업 형태는 좀 말씀하신 대로 행사나 과학문화 단체에 대한 단편적이고 일회성 지원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예. 물론 이런 방법도 성과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요. 국민 전반에게 체계적으로 과학기술을 이해시키고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해서 금년부터는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와 지식 수준 향상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두고요. 과학기술 문화 사업을 종전해서 사업 지원 중심에서 체계적으로 과학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과학문화 콘텐츠를 이제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ICT 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학기술 ICT 강국인 대한민국 국민하면 누구나 알아야 될 과학기술 기본 원리를 다양한 형태의 과학문화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개발된 또 콘텐츠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인증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인데요. 예. 인증 프로그램을 저희는 과학기술 백두대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다 보시면요. 구간마다 도장을 찍어서 인증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과학기술을 하나를 학습하거나 체험하면 인증해줘서 과학 지식 습득 동기를 부여하고 예. 성취감을 높여주는 그런 방편입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주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창의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예. 과학적 이론에 근거한 교육 교재를 재밌고 그다음에 알기 쉽도록 연령별 수준별로 개발해서 올 하반기부터 학교 밖 과학교육 현장에 우선 보급하고요. 차차 학교 내 교육으로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지금 사무관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콘텐츠를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확산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부 계획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요? 크게 4가지 형태로 저희가 확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온라인을 통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는 다듬어서 다시 온라인으로 저장을 하고요. 예. 새롭게 개발되는 콘텐츠는 수시로 업로드해서 교사, 학생은 물론이고요. 일반인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해서 과학문화 콘텐츠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사이트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기존의 그 과학 정보 포털인 사이언스홀을 전면 개편해서 올 하반기에 새롭게 오픈할 계획입니다. 예. 그 두 번째로는요, 그 사람을 통한 확산 체계인데요. 과학기술을 대중에게 쉽게 교육시키고 또 소통하는 그 과학문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네. 그 무한상상실이나 과학관,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실제 체험을 통한 학산입니다. 금년에는 전국 초중고 교생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그 국립과학관과 출연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 대규모 사이언스 서머 캠프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내년엔 더 많은 기관들이 참여해서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일반인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여름방학 과학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매체를 통한 확산인데요. 예. 그 과학 전문 방송인 사이언스 TV가 아마 그 주력 매체가 되겠습니다만, 예. 방송 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개발된 과학문화 콘텐츠가 다양한 계층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예. 체험과 매체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창조 경제 실현에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창조 경제는 그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이나 그 정보통신 기술에 접목해서 그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자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실현을 하면 그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그 사회 문화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미래부가 그 확정한 과학기술 문화사업 시행계획도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예. 그래서 과학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한다면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도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상상, 도전 정신이 높아져서 창조경제 실현에도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래부 미래인재기반과의 김도환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